준비 자료 다 배부됐나요?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받아보셨나요? 뒤쪽에 다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저 소프트 파일로 제공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에. 예, 남 변호사님 혹시 양해를 좀 양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예, 검사님들 다 받아보셨죠?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변호사님이 하실 제가 거죠?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하상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예, 저희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드리기 전에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단 전체 공수사실의 구조의 문제점, 어떻게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 행사가 내란으로 둔갑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사실을 그 검사들이 기재한 공수사실의 순서대로 쫓아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재판부에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피고인 증거를 1번부터 마지막 증거까지 목록을 제시하면서 증거의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 공수사실별 쟁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쟁점은 검사들이 준비해왔던 그 증거 조사를 빙자한 그 변론에서의 그 순서와 내용에 따라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기본적인 사실 발표하고요. 나머지 변호인들이 이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변론에는 원래 증거 조사에 포함되도록 예정되어 있던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의 중에서 위법 증거 또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이런 것들에 배제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 검사들이 받으신 것처럼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는 화면에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이게 떴나? 띄워놓고 하죠. 저는 한글 파일에도 해왔는데요.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재판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준비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호칭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검사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척결, 야당을 척결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척결한다 이러면서 뭐 뼈를 바르고 살을 바른다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 재직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척결 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사들은 원래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 거악과 싸워서 그들의 비리를 밝히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검사들의 본래 사명이고요. 사법부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런데 요즘의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고 불정하면서 핍박받는 사람을 더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 그거는 검찰 권력이 불법하게 위법하게 행사되는 전형적인 사례고요. 그것을 우리 재판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어린 검사들이 전직 대통령 탄핵 자체가 저희들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양보한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처음에는 뭐 아무런 호칭도 없이 윤석열, 김영현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저희들이 거듭된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양보하는 채 하면서 어떤 검사는 윤석열 피고인 또 어떤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희 변호인들과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어 척결당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척결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에게 예언을 갖추지 못할 망정 나서서 호칭마저 가볍게 부르는 것은 검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검사들이 얼마나 그
원래 가져야 될 무게를 잃어버리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아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 정도 예우를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여러 가지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들이 던져주는 먹이만 쫓아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래서 검사들이 권력이 개라는 말을 듣는 것이거든요. 이제 공판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지만 검사들이 지금이라도 그 정도의 그 직업의식, 검사로서,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회복해서 호칭을 두고서 그 알량한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저희들도 특검보 박억수가, 검사 서성광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병합된 기간이 짧아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 내란 수사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 불법성, 그리고 국헌 문란성, 내란성을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들이 발언할 기회가 또 있으실 텐데요. 그런 점들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예우를 갖춰줘야 검사들의 품위와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알량한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의 명을 받아서 기소하고 또 공소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불러야 즐거움을 느낀다면 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공판 기일에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왜 이 호칭 문제가 이 공수처실의 그 불법적 구조와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특검 공수처실의, 거기 놔두시면 됩니다. 특검 공수처실의 전체 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변경 전에 공소장은 약 95쪽에 이르렀는데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서 허가한 다음에 그 양이 110쪽이 넘어가는 양으로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양은 그 대부분 그 메모, 그리고 시기를 앞으로 당겨서 그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노상원 전 사령관의 메모, 수첩 메모,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핸드폰 메모, 이런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남의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메모를 그걸 해석해내는 그 뛰어난 능력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추가됐는데 그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허약한 것인지 전체 구조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쪽 해주시죠. 네. 됐죠? 예. 보시면 공수처실은 세 가지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피고인, 여기서 이제 김영현 장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김영현 장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10분과 지위라고 했고요. 이게 로마자 1번입니다. 로마자 2번으로 내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14쪽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로마자 3번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122쪽부터 규제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오른쪽 컬럼에 있는 것은 사실 그 실체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왼쪽에 둔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검사들이 그거를 그 내란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행위로 둔갑시켜 놓은 것입니다. 실체와 둔갑,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수처실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그 권한 행사에 따라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김영현 장관이 그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또 직무상 권한 행사에 따라서 그 지휘를 받는 각급 사령관들, 또 사령관들의 지휘를 받는 대한민국 훌륭한 우리 국군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쭉 기술했습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검사들은 느닷없이 내란이라고 하고, 느닷없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둔갑을 시켜놨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장관님과 윤 대통령님, 그 다음에 사건 관계인들과의 신문과 지휘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양력을 쭉 기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마치 무슨 대단한 업적이나 되는 것처럼 그걸 기소해서 또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그 학력에 관한 것을 기재해서 검사들이 추정하고 억측하고 있는 것들이 맞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주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은 검사들이 기소하는 내용 이외에 불필요한 기재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불이익이 검사들에게 가해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란 파트, 그러니까 114쪽부터 121쪽까지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영현 장관의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 또는 각종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적법한 직무 권한 행사를 시간적으로 기재해 놨는데, 물론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소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주어진 권한의 행사였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뒤에서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재판장께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